원장님, 우리 매장의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나요? 원장님들께서 사실 직원 관리 너무 잘하고 싶으시죠? 정말 분위기 좋은 매장 만들어서 직원들이 정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직원들은 내 맘 같지 않고, 그래서 한 명 면담을 하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원장님 저 힘들어요, 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원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지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다른 매장들을 보면 우리 매장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저기는 왜 이렇게 뭐가 잘 되지? 이런 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시스템이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시스템을 만드실 때 원장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근거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단어, 세 글자. 맞아요, 원장님. 형평성. 두 번째는요? 오, 맞아요, 원장님. 공정성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원 모두를 배려하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원장님,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만큼 보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게 형평성이고 공정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때는 직원이 좋아할 것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직원이 좋아하는 건 원장님이 조금만 희생을 감수하시면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만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직원이 좋아하지 않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요, 직원들은 규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벤지들은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힘든 걸 감내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규칙을 싫어하는 건 왜 싫어하냐? 내가 저렇게 하나하나 까다롭게 규칙 지켜봤자 저게 내 발전과 성장에 무슨 도움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이걸 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네?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 규칙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매장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잘 바뀌지 않거나 고쳐지지 않는 걸 선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은 선생님들이 근태가 안 좋아, 그럼 그걸 선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장은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어, 그럼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디자이너와 인턴이 포상해줬을 때 좋아할 만한 보상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아할지. 그 다음 이 두 개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디자이너와 인턴 포함해서 직원들 80% 이상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네? 해볼만 한데? 라고 느끼면 그건 시스템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 구체적이어야 돼요. 선생님 열심히 하면 내가 보상해줄게. 선생님 매출 잘 올리면 내가 보상해줄게.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얼마나 매출을 올리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해줄게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누구라도 노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난 정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우리 매장만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시스템은 사실 원장님 매장마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그냥 예시로 원장님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간 근태가 좋은 직원은 매년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인턴도 해당되죠. 두 번째, 1년에 한두 번의 시간 특급호텔을 진행한다. 우리 회식 보통 어디서 하나요? 지원하지. 대부분 고깃집. 다른 분들 어떠세요? 고깃집, 그쵸? 고깃집 가서 이제 얼큰하게 알코올 한 잔 걸치시고 이제 삘바람이 이처럼 노래방 가고, 그쵸? 자, 그렇게 열심히 놀아요. 다음날 어때요? 술 먹고 안 깨가지고 오고 지각하고 자, 그런데 원장님들 속으로 어떻게 되죠? 괜히 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그쵸 원장님? 이제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급 호텔을 진행해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그런 부작용도 없고요. 중요한 거, 서비스는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원장님들이 아무리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해주려고 해도 직원이 그게 와닿지 않으면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특급 호텔 가서 그 서비스 받아보게 해보세요. 직접. 그리고 회식 끝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직원들과 함께 미팅하실 때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그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교육을 해주신다면 직원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일석이조 아닌가요, 원장님?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인턴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인센티브를 다르게 적용한다. 인턴들의 샴푸 수당도 운영한다. 직원 추천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서로를 추천해서 그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불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이건 우리 매장만의 좀 상황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근데 원장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직원이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원장님들 이런 비용 들지 않으세요? 구인을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사람 바뀔 때마다 교육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걸 채우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광고 비용, 또 다른 노력, 이런 비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원장님들이 직원들이 잘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도 큰 피해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원장님들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5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왜 하지? 혹은 우리 매장은 그래서 급여도 딴 데도 많이 주는데 근데 왜 직원들이 자꾸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원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원장님들 입 밖으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 꼭 지금 생각해보세요. 원장님, 우리 매장 매출 올리고 싶으신가요? 요거 대답해주세요. 올리고 싶으신가요? 네. 부기영화 누리고 싶으세요? 네. 고액 매출 찍고 싶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원장님 헤어샵 왜 하세요? 정말로. 네, 돈 벌려고요. 그럼 원장님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 집도 살 거고, 좀 좋은 차도 살 거고. 원장님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셨으면, 나 기왕 마련해야지. 자녀가 있으면, 나 자녀 잘 키워야지. 그 다음에 원장님, 나 여행도 다니고, 근데 노후자도 준비해야지. 혹시 원장님의 대답 속에 직원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내가 매장을 잘 운영하는데 직원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옆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정말 직원들이 남아있길 원한다면 특히나 요즘 사람 없잖아요. 구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우리 매장에서 잘 성장하고 오래 남아있길 원하신다면 원장님께서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또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보시고 직원들의 의견을 줄탁 하시면서 원장님만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